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일부 조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분양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분양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특별분양제도 중에서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7월 28일 날 보도한 자료인데 그 타이틀을 보면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등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고 민영주택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민영주택에까지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적용을 하는데 신혼부부의 소득요건 자체를 완화시켜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6월 29일 날 입법예고를 해서 9월 7일 날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9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점은 확정이 안 됐지만 이건 법안 통과하는 개념이 아니라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9월 7일 만료가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9월경에는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다. 적용 대상은 그동안 국민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 민영주택에도 도입을 한다는 얘기이고 공급 비율 자체도 국민주택이 원래 20%였는데 25%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0세 졸업한부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에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가 무슨 표냐면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총 80%가 배정됐었는데, 이번에 변경돼서 특별공급이 85%가 해당이 돼. 그러니까 기관 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이 부분이 기존이랑 동일한데,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20%에서 25%로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일반 공급부는 20%에서 15%로 축소돼서 분양이 실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생애 최초 특별 분양이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랑 민간택지에 생애 최초 특별 분양을 적용을 해서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를 생애 최초 특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일반 분양은 보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종전에는 57%였는데 민영주택 공공택지 같은 경우 40% 줄어들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50%로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제도의 취지가 뭐였냐면 지금 청약제도가 청약 가점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20, 30대는 청약제도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20, 30대를 위해서 생애 최초 부분을 늘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는 개선안을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역으로 일반 공급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반 공급을 기다리는 분들은 거꾸로 역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던 제도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제도가 9월경에 새롭게 분양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되는 내용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을 하겠다. 1억 5천 이하의 경우에 100% 감면,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 같은 경우 50%를 감면하겠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신설이 됐어요. 워낙 기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신설이 돼서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 내용은 소득 기준에서 이 소득 기준을 완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분양 같은 경우 소득 요건을 분양가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맞벌이 같은 경우는 14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을 분양가지 6억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 최대 130%, 맞벌이 같은 경우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제 월평균 소득의 이제 기준표예요. 3인 이하 같은 경우 120%다 그러면 675만 2,276원을 적용을 하다가, 이번에 130% 이제 상향 조정하게 되면 731만 4,966원이 기준이 되고, 맞벌이 같은 경우 140%를 적용하게 되면 787만 7,656원. 이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가 이제 민영주택, 신혼부부 이제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에 대한 도표인데, 이게 기존 내용이고, 이게 이제 개선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신혼부부 이제 특별공급제도에서 이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공급 물량 중에서 75%를 이제 우선 배정을 해주고, 25%를 일반 분양을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배정제는 75%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근데 이번 개선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소득을 완화를 해준다, 이런 거창한 게 내세우긴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선 분양하는 75% 그 범위 안에 소득 기준은 기존이 100%, 맞벌이 120%, 개선된 것도 100%, 맞벌이 120%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주택 공급할 때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75% 우선 배정하는 이 우선 배정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완화 기준이 없이 기존에는 동일하다 보니까 이 빚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에 3기 신도시 사전채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신혼부부 이제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겠다, 뭐 범위를 넓히겠다, 그러고 있는데, 말만 할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돼야 돼요. 민영주택 분양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 가장 혜택이 큰 게 지금 우선 분양이 75%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완화를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향후에 개선될 때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란거리가 되는 게, 이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소득 기준이 오버가 돼가지고 특별분양 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불만이 많은 지금 층이 부부가 이제 대기업 수준에 있는 기업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 이 소득 수준을 다 초과를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자산은 있는데 이 소득은 적은 그런 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분양을 통해서 그 힘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케이스가 꽤 있다 보니까 이게 금수저를 위한 제도고 역차별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소득 기준을 완화를 해줬어요. 근데 이 완화한 기준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식이 없는 신혼부부가 2명인 경우 이 월평균 소득 어떤 거를 적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러니까 공공이나 민영 이제 특별분양 같은 경우는 이 3인 이하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1인 가구, 2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 내용은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결정하는 경우에 3월부터 적용이 돼서 1인이나 2인 같은 경우 그 소득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약제도가 일반 분양분을 이제 축소를 시키고 특별 공급분을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20,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자녀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특별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별공급제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혼부부, 다가구 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정치적 이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이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를 이제 제한하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이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큰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분양제도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선 기관 추천 특별분양이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분양이 있고 그러니까 노부모 부양이 있고 신혼부부 특별분양이 있고 생애 최초 이제 특별분양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9월부터 이제 개선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면 이 제도는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분들한테 특별공급에 이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 이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을 보면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의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준이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도 결혼 전에 주택 소유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가 대상이고 이 소득 기준을 보면 공유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5년이라는 기간은 연속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산 기준이 있는데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같은 경우는 2,764만 원 이하를 소유해야 되고 청약통장에 살펴보면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저축액이 이제 6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참고해야 될 부분이 6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공고 전에 600만 원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좋은 게 이 선정 방법이 추첨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가 좀 얕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이 소득 부분을 이 자산 기준으로 바꿔야만 이 제도가 금수저를 위한 제도다. 그런 논란도 없을 거고 형평성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특별공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30%를 차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통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투기 가열지분의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을 제외한 80억 제곱평방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 되는 거고 배우자가 만약에 별도로 등재된 경우 이 배우자와 이제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속, 직계 귀속까지 포함해서 무주택 여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부금 6회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게 공통조건이고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이랑 민원주택이 기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대상자 조건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인 경우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두 번째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세 번째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자고 민원주택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입니다.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 이하가 해당이 되고 민원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같은 경우는 130% 이하인 분이 이제 해당이 되고 자산 기준 같은 경우 국민주택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라는 자산 기준이 있고
대신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 자산 기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그 순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서 살펴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 1, 2순위를 먼저 이제 선정을 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위로 선정을 해요.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이제 1순위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가 1순위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자녀가 많을수록 지역거주가 길수록 혼기간이 짧을수록 배점이 이제 높습니다. 최고 점수 3점씩 배점이 되다 보니까 배점이 높은데 여기서 제가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 대상자가 이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배점이 이제 높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리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만 오히려 갓 결혼한 신혼부부보다는 6년, 7년 된 신혼부부가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손해 감정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신청자부터 75% 물량을 우선 공급을 하고 경쟁이 있을 때는 순위 경쟁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추첨 순으로 선정을 하게 돼요. 이 경우에 순위 경쟁 기준이 1순위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특별공급 제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을 때 꼼꼼히 살펴보고 질의해보고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그 자격 조건을 보시면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자녀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포함을 시키고 입양되는 아기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자산 같은 경우 국민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이 기준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되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청약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하신 분,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각 주택형에 신청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다자녀 특별공급의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 배점 기준표예요. 여기 보시면 그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만약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돼요. 첫 번째로 미성년 자녀 수가 이제 많은 자, 5명 이상인 경우 이제 40점이죠. 자녀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연령이 이제 만흥자가 우선인데 이 경우에 연, 월, 일 계산이 이제 적용되고, 세 번째 해당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그리고 네 번째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이제 오래된 자, 다섯 번째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자, 이런 순위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배점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인기단지 같은 경우 한 75점에서 80점까지도 이제 점수를 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 수가 한 4명 정도 있어서 35점, 영유아 자녀 수가 2명 정도 있어서 10점,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20점, 당해시도 거주 기간이 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서 5점. 이 빨간 박스의 점수를 합치면 한 75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는 해당이 돼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이런 점수를 이제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은 경쟁률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해당만 된다면은 가장 쉽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제도가 노부모 부여자 특별공급제도예요. 자격 조건을 보시면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만 65세 이상이 직계존속, 배우자의 이제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는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지만이 이제 신청이 가능해요. 이 3년이라는 기간도 모시다가 중간에 이제 분리되었으면 다시 합치고 나중에 이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장 경쟁이 적게 아파트를 이제 당첨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자산 기준도 국민주택만 적용되는데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이 자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청와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이제 24개월이 지나고 각 주택형에 신청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 및 주택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24개월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노부부양 이제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당첨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 이제 순차별을 해요. 전용료 40제곱평방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그 다음엔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그러니까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당첨자를 선정하는 순차제를 적용을 하고, 이 미혼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특별분양제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해 놓으시고, 관심 있는 아파트 이제 분양을 할 때 이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질의할 건 질의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면 부적격으로 이제 취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대전 도안에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가 공공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갑천 1블록 분양에 대한 영상을 촬영할 때 특별 분양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